정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어머니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꼭 봐야겠다라고 오셨는데 고관절 탈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신한솔입니다. 소아고관절은 영유아 검진의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다만 영유아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소아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기본적인 스크리닝만 영유아 검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 이후에 소아정형외과에 의뢰가 되는 형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검진을 가셨을 때 허벅지 주름이 비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조금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허벅지 주름이 바로 고관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고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비구라고 하는 체감, 몸통에 있는 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컵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다리뼈가 이어져 있는 다리뼈 끝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란 공이 동그란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고관절인데 이 고관절은 정말로 실제로 저희가 수술장에서 보거나 이랬을 때도 거의 완벽한 구형에 가깝습니다. 이 구형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 송편 만들고 경단 만들 때 생각하시면 좋으신데요. 손에서 계속 경단을 굴리고 있어야 이 경단이 동그랗게 모양이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고관절도 이 비구에 고관절이 예쁘게 딱 들어가 있어야 이 안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예쁘게 동그랗게 자라게 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자세나 뱃속에 있을 때 공간이 모자라게 되면서 이 고관절의 대퇴 골두가 비구 안에 딱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자세가 엇나가는 힘을 받으면서 고관절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엄마의 자궁 내에서 공간이 모자란 경우에 고관절 탈구가 흔하게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첫째, 아이가 첫째이거나 두 번째, 남아에 비해서 여아에 있어서 고관절 탈구의 빈도가 높고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정상 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가로 있는다라고 하죠. 머리가 위쪽에 있고 골반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 엄마의 좁은 골반 안에 아이의 골반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관절 탈구가 흔히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확인하는 게 쉽지 않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아 초음파를 보는 개월수가 정밀 초음파를 보는 게 20주 정도에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고관절과 비부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우리가 뱃속에서 계속 태아 초음파를 보기는 하지만 막판이 있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모양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머리가 사실 산도로 나오다 보면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이 찌그러져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머리가 이제 예쁜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관절도 실질적으로 병적인 고관절 탈구가 있고 산도를 나오고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찌그러져 있어서 저희가 생리적 탈구라고 하는데 완전히 고관절이 빠진 건 아니고 뱃속에서 너무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고관절이 빠져 보이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권장하는 검사의 시기는 보통 6주에서 3개월 사이가 제일 권장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소아정형외과에서 검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고관절을 만져보고 실제로 우리가 힘을 주고 밀었을 때 탈구가 되는지 아니면 고관절이 실제로 들어오게 딸깍 하는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다리 길이를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이런 검사들이 소아과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소아정형외과 의사다 보니 소아정형외과 의사는 저희 전문 분야지만 예를 들어 별거 아닌 감기 같은 것도 감기약 못 써요 라고 하면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러한 모든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영유아 검진에서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대퇴주름이 비대칭인가 아닌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소아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내원을 하는 것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다시피 영유아 검진 1차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였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검사의 시기적절한 시기는 3개월 전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유아 검진의 시기와 고관절 탈구의 적절한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관절 탈구가 조금 진행이 됐을 때 소아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1차 영유아 검진 시기가 앞당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조기에 체크가 되고 놓치는 경우의 빈도는 많이 줄었기는 했습니다. 이 고관절 탈구가 영유아 검진에 들어가 있는 이유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질환, 흔하게 아시는 디스크 같은 병을 예로 말씀드리면 신경마비가 있지 않으면 디스크가 막 터지자마자 치료를 하나, 한 달 있다 치료를 하나, 치료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대원칙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아의 고관절 탈구는 시기에 따라서 치료의 대원칙이 뒤바뀌게 되는 그 질환입니다. 보통 6개월보다는 3, 4개월을 적기라고 하는데, 이 이전에 발견이 되면 간단한 멜빵 바지처럼 생긴 저희가 파블릭 보조기라고 하는 보조기가 있는데, 이 보조기만 차도 고관절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통깁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딱 멜빵 바지 같은 보조기만 차게 되면 되는데요. 이 시기를 넘어서 진단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개월, 9개월 정도의 진단이 되게 되면 아이를 전신 마취를 하고 통깁스를 하면서 고관절을 집어넣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러한 고관절 탈구가 돌이 지나서 발견이 되게 되면 단순한 전신 마취를 하고 고관절을 정복하고 통깁스를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소위 말하는 대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돌 정도까지는 그래도 살을 째고 고관절을 집어넣는 수준에서 끝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단순히 살을 째고 고관절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컵에 공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고관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컵의 모양을 바꿔주는 뼈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경우인데, 만 4세에서 5세가 넘어서 고관절 탈구가 발견이 되면 사실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관절이 빠져 있는 상태로 아이가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의 방향성과 큰 틀이 시기에 따라서 되게 급격하게 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관절의 탈구에 있어서는 꼭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현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한솔이었습니다.